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마 정식 재판으로는 오늘이 첫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오늘 법정에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내가 정확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거짓말인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몰랐으니까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거짓말인지 몰랐으니 거짓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 네 진짜 네. 대한민국에 이 고위공직자라는 사람이 이따위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잘 굴러온 거는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자세한 소식 2분 뉴스 강지호 기자와 함께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오늘 좀 현장 다녀오셨을 텐데. 네. 자, 그러면 조태용 국정은 진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 사실 준비기일입니다. 준비기일이구나. 변호인이 조태용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변호인이 조태용을 대신해서. 그렇죠. 근데 변호인이 얘기했던 조태용이 직접 얘기를 했던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인지 몰랐으니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네. 그러면서 위증 관련돼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위증 얘기 분이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조태용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뭐냐? 조태용은 비상계엄이 10시 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9시쯤에 윤석열과 함께 1차로 직무실에서 회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엄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공개하기 전에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선포 전에는 몰라. 그건 거짓말이네.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CCTV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떠한 문건을 받고 윤석열한테 받았겠죠. 네. 주머니에 그 문건이 들어가 있는 걸 본 거예요. CCTV로. 그러면 문건 받은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건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CCTV에 그렇죠. 문건 받은 게 나왔는데 문건 안 받았다라고 CCTV 저 진짜 얘 이상하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게 국회 언제 나왔었던 얘기냐? 25년도 초에요. 네. 국회 국정조사와 정보위 출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CCTV가 확인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CCTV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뭐 잘 모른다, 배째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했다가 CCTV가 떡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을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더라. 네, 맞습니다. 야, 나쁜 놈이세. 근데 변호인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당시에 시간이 좀 떨어져 있잖아. 24년도 12월 3일이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인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국회 불려와가지고 얘기한 게 한 열흘인가 정도 지났는데 그걸 그걸 몰랐다고? 그렇죠. 뭔 소리야 이거? 그리고 기억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몰랐다? 뭐야 근데 어쨌든 뭔 소리야 이거? 어쨌든 주장은 그겁니다. 나는 국회 나가가지고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인지한 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본인이 사실관계가 틀리더라도 그 당시 국회에 나갔을 나의 인식은 그렇다. 인지를 못했다. 인지를 못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한 거다. 인지를 못했다? 그렇죠. 나 진짜 어처구니. 그러면은 지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문건은 뭐며? 그리고 그 계엄 선포 전에 불러서 얘기한 건 또 뭔데? 그것도 인지를 못해?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얘 머리는 뭐 정신이 뭐 잠시 가출했나? 그렇죠. 뭔 소리야 이게? 뭐 인지를 왜 못했다는 거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지금 사람까지 장난치나 진짜. 이걸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변호사가 그렇게 지금. 변호사가 더 나쁜 놈이네. 그렇죠. 진짜 기가 막혀서. 야, 참.
아, 좋습니다. 계속 들어보죠. 아니, 여론 받는데 일단 계속 들어보죠. 네. 또 뭐라 그럽니까? 아, 그리고 이게 혐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저희가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국가정보원법에 뭐가 있느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국가에 이제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생겨나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일어나기 그렇죠. 전에. 알고 있었죠. 윤석열한테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에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보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국가정보법 위반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계엄같이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곧바로 국회에 통지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했다. 그 문제가 되겠구나. 예. 그리고 또 홍장원이 윤석열에게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홍장원 처장이 조태영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 이에 대해 가지고 국회에 이것도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에 이것도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조태용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홍장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홍장원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그렇죠. 없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돼서 난 홍장원에게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장원은 얘기를 했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답을 안 하더라고 했었잖아. 네. 근데 들은 바가 없다. 말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공방이 상당히 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니, 공방이 가야겠네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치인 체포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지? 그 바로 뭔가 조치를 해야죠.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은 계엄에 그 내란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가담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옳겠죠. 자, 또 그렇게 지금 3가지 혐의가 되나요? 4가지 혐의인가요? 그리고 또 혐의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 국정원법 관련된 건데요. 네. 이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정보를 다루니까 네. 민주당이 붙을지 국민의힘이 붙을지 이런 게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태용은 어떻게 했느냐? 국정원 내부 CCTV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은 안 주고 국민의힘한테는 준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그렇죠.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겁니다. 그러네요. 정치 관여를 한 거네요. 당시 이제 홍장원 차장의 동선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거를 국힘당에만 줬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국힘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쇼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거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 네. 자, 이렇게 대략 4가지 혐의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홍장원 측에서는 뭐래요? 이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우선 홍장원 차장은 홍장원 차장, 조태용 쪽이죠. 예. 쪽이죠. 근데 조태용 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관에서 이런 데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냥 프로세스로 전달을 해준 거지 내가 뭐 정치적인 그런 의도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현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게도 주고 민주당에게도 주고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별해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국민의힘에게 보낸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홍장원을 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은 이 조태용이 아마 홍장원에 대해서 약간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란 과정 전체에서 보면 홍장원을 내쫓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지금 계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조태용은 홍장원 밀어내는 데만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홍장원의 동선 관련된 CCTV를 제공했다는 건데 나 이게 정말 나쁜 짓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국정원은 외관 외에는 그것도 멀리서 찍은 외관 외에는 전부 다 비밀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내부의 현관문이긴 합니다만 국정원 내부 현관이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게 왜 이게 힘드냐면
이 현관의 크기라든지 천정의 높이가 확인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테러를 할 수 있어요. 아, 테러 계획을 세울 수 짤 있군요.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CCTV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CCTV의 위치라든지 이게 다 나온 겁니다. 그 CCTV 재원들까지 네.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예요. 이거는 글쎄 내가 볼 때 중대한 위반인데 이게 국가 어떤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 건 아니겠으나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국정원장이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걸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던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홍장원 CCTV 같은 경우엔 줬어요. 네. 근데 본인 나온 CCTV 같은 경우에 삭제 지시를 내립니다. 이거 증거인멸이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거는 없애라고 지시를 내리고 홍장원은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내보내고 그리고 근데 이게 더 왜 문제가 되냐면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윤석열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어요. 그랬죠. 체포조 지시라든 이런 얘기를 예. 마구마구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랬죠, 예. 이거는 조태용이 일부러 홍장원을 담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쟁이로 했으면 사실 윤석열의 이 탄핵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랬죠, 예. 홍장원은 계엄 당일에만 이 계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계엄 수습에도 관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태용이죠. 조태용. 네. 예. 나만 헷갈린 게 아니라 지금 네, 우리. 네. 자, 오늘 공판 준비일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은 뭐 언제 열리게 들어 있습니까? 재판은 이제 공판 2월 4일 날 첫 공판 기일이 진행이 되고요. 네. 3월 중에 공판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월에 시작을 하는데 3월에 마무리 짓는다. 그렇죠. 이제 결심을 하겠다. 빨리 끝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인을 10명 내외로만 소환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그 쟁점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특별하게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혐의가 아주 엄중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일 핵심은 아무래도 홍장원 차장의 증언 이게 제일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아마 또 홍장원 메모 가지고 또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게 좀 근데 중요한 부분인 것이 조태용은 그 정치인 체포를 듣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홍장원은 내가 누구 어떻게 들었다는 거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이 도망갈 구멍이 생길 수도 있기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 재판부가 류경진 재판부거든요. 네. 지금 맡고 있는 내란 사건이 뭐가 있느냐? 이상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리고 박종준, 그리고 윤석열의 위증 재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위증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재판에 나가서 윤석열이 야 나는 원래 국무회의 열라고 했었다로 거짓말했잖아요. 바로 네. 그 재판이에요. 근데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 15년이 나왔고 2월 12일 날 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민의 선고를 보고 이 재판도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겠네요. 네. 참 조태용 국정원장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위공직자를 하고 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고요.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자신의 경쟁자를 꺾고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독립적이고 이렇게 확고한 지위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했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온 나라가 계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본인은 자신의 경쟁자인 홍장원을 쳐내겠다. 그렇죠. 야, 요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야 대단한 사람이긴 하네. 심지어는 계엄이 끝난 이후에 어떤 지시를 내리냐. 홍장원 차장도 비화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윤석열과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 지시를 내린 것도 그럼 사실상 윤석열을 그렇죠. 도피시켜준 증거를 그렇죠. 증거를 인멸한 사람이구나. 네, 맞습니다. 증거인멸 교사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네 딱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내란에서 내가 뭐 체포조 지시라든 이런 거 한 거 없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장원하고 비화폰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홍장원 거짓말 만드는 거는 거짓말쟁이 만드는 건 금방이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홍장원 씨가 완전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조태용이 음흉한 짓을 많이 한 거군요. 그렇죠. 예, 자, 앞으로 좀 재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빨리 끝난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이 가는데, 네. 근데 요새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어. 아, 저도 이 김건희 이후로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 예. 우인성 부장이 사실 내가 좀 이상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예,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예. 여지 없네요. 여지가 없죠, 참. 누구는 그런 말도 합디다. 관상은 과학이다. 아유. 예, 쪽제비 같이 생긴 놈이라 쪽제비 같은 짓을 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자, 네, 강지우 기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도 재판이 있나요? 아, 제가 내일 재판을 다시 알아봤는데 송영길 대표 선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예,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내일은 네. 일단 재판이 없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재판으로 이제 가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뭐 윤석열 재판이 쭉 있을 테니까 네. 내일 다음 주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